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궁금증이 샘솟지 않으신가요? 바로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일상은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감동적이며 그 안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고단함 속에서도 빛나는 그들의 강인함과 생존력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라오스 여성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라오스 여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이들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자 사랑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정말로 가족의 생존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단단하고 굳건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의 무게 사회 전통이 매우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단순히 남성의 조력자 역할을 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주체로서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들의 어깨에는 가족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골 생활의 제약에서 벗어나 비엔티안이나 다른 대도시로 당당하게 나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 여성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들은 단순히 도시의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기회,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가족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용감하게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가족의 행복과 안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스 여성들이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라오스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진정한 경제적 전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결코 가만히 집에만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나 들판, 때로는 국경을 넘어 해외로까지 나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가족의 경제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라오스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상인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실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와 강인함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손수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짠 아름다운 무늬의 실크이며 실신 또는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들을 팔아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어렵게 마련한답니다. 정말 그들의 손끝에서 가족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서의 삶은 또 어떨까요? 농촌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된 노동인 농사일의 상당 부분을 바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작물을 돌보고 마침내 수확을 하는 모든 과정에 여성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죠. 뿐만 아니라 울창한 숲속을 헤치고 들어가 식용 가능한 식재료를 채취하고 닭이나 돼지 같은 가축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도 모두 그녀들의 몫이에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녀들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하여 해가 진 후에도 한참 동안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내에서의 노동을 넘어 더욱 절박한 이유로 가난한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인근 국가로 돈을 벌러 나가는 젊은 여성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은 낯선 타지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외로움과 싸워가며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송금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굳건히 유지한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숭고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오스만의 독특한 전통이자 한국과는 정말 다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막내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상속받는 목의 전통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라오스에서는 막내딸에게 이러한 책임과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죠.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대릴 사위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전통은 여성의 가게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집안 어른들이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고민이 있을 때는 주로 어머니와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여성이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결속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들은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내는 굳건한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오스 여성들의 삶에는 이러한 강인함과 헌신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인 조언과 교육의 기회 부족이라는 그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관습으로 인해 많은 라오스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해요. 특히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른 결혼은 학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 출산으로 연결되어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더 나아가 아들보다는 딸이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을 돕거나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교육의 기회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문해율, 즉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낮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KORCA나 태아복지재단과 같은 국제협력기관과 비정부 기구들이 라오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오스 여성장애인협회와 협력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문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라오스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KORCA는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 체계 및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소규모 간의 경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며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라오스 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러한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라오스 여성들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의 순수한 미소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은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과 깊은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지나가는 승려들에게 이를 공양하며 가족의 안녕과 내세의 복을 간절히 빌어요. 이러한 전통적인 행위를 탁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깊은 신앙심은 그녀들이 힘겨운 현실을 버티고 삶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정신적 지주이자 버팀목이 되어준답니다.
신앙은 그녀들에게 고통을 이겨낼 힘과 희망을 제공하는 원천인 셈이죠. 그리고 라오스 여성들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껏 짠 아름다운 무늬의 전통 치마인 실신SINH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항상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들의 강인한 자부심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충실함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라오스 여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자립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한국과 라오스가 교육, 문화, 그리고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여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을 구축하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여성 및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한국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라오스 여성 인력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하니 라오스 여성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밝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은 라오스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오스 정부 역시 제9차 경제사회계 발계획 21-25를 통해 국회 및 도의회 여성 인력을 30% 이상 국가 주요 요직의 여성 인력을 3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여성의 법률, 보건, 사회 서비스 접근 비율을 상향하는 등 성평등 및 여성폭력 예방 대응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라오스 여성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정말 딸이 잘 되어야 집안이 일어난다는 오랜 속담처럼 자신의 배움과 휴식을 뒤로 미룬 채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부모를 봉양하는 숭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라오스 여성들의 삶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